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속담에는 선인들의 생활의 지혜가 녹아있죠. 너무 신중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한국 헌재의 모습을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 트럼프 대통령의 발빠른 행보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초강경 반이민 법안은 합법 이민 제도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신규 이민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민 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탐 코튼, 데이비 펄드 연방 상원 의원이 다음 주 고용 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이민 개혁안은 현재 합법 이민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가족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됩니다. 현재 가족 이민 1, 2순위는 남기고 3, 4순위는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연간 100만 명 수준에서 첫 해 40%가량 감소되며 앞으로 10년 안에는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튼 의원은 미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서는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지만 이때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없애고 난민 영주권은 제한됩니다. 법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조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상원은 이 밖에도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가처분 결정을 앞둔 반이민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7일 양측은 구두 변론을 마치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싸울 생각이라면서 그래도 아직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오늘 오후 6시에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사건의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 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는 각각 30분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고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상고 절차가 진행,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등 동북부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지난 목요일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항공편은 대거 결항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14인치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북부 지역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 출근 시간 대부분의 지역에 발목 이상 눈이 쌓여 일부 지역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는 등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걷기도 힘들고 버스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교통도 불편하고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정말 불편하네요. 정말 춥고 이렇게 많이 눈이 오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의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뉴욕시 전철 노선 대부분이 서행 운행했고 버스 운행도 차질을 겪었습니다. 하늘길도 완전히 막혀 오늘 하루 총 2,7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한 것을 포함해 4일간 3,0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사정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300여 건이 넘는 자동차 사고가 신고됐고 주요 고속도로는 35마일 이하로 서행 운행했습니다.
뉴욕 일원을 강타했던 눈폭풍은 오후 들면서 잦아졌고 눈폭풍 경보는 오늘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LG전자가 뉴저지주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신사옥 기공식을 열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신사옥은 구사옥의 6배 규모의 친환경적 사옥으로 건립되며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잉그로드 클립스시에서 열린 LG전자 신사옥 기공식. LG식은 지난 2009년부터 신사옥 건립을 위해 주정부, 환경단체, 주민 등과 협의를 해왔고 지난해 6월 최종 인허가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활동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LG의 북미 사옥에서 한 몸이 돼서 더욱더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인 신사옥은 구사옥의 6배 규모로 수용 인원도 약 2배인 1000여 명이 될 예정이며 LG전자는 현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뉴저지주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주변에 1,5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주변의 산림과 습지 등을 보존해 친환경적인 사옥을 지을 예정입니다. 기공식엔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 마리오 크렌자 잉그로드 클립스 시장 등 지역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When everybody works together, you can be successful and overcome almost anything. On behalf of the million people that live here in Bergen County,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is as your home. 한편 북미 시장은 LG전자의 해외 시장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LG전자는 신사옥 건립을 기점으로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집중 공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자격이 되는 외국인들이 특기병으로 군대에 입대해 합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위가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어가 외국어 특기에서 빠지면서 한인들은 의료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 시험 만료로 중단된 매분위 프로그램이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며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밝혔습니다. 육군 모병사령관인 제프리 스노우 소장은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입대 희망자는 미리 준비하고 모병이 시작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매분위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추방류의 청소년도 지원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외국어 특기병 대상에서 한국어가 제외됐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 공군 70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인들은 의료 분야 특기병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매분위에 지원하려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교환 방문 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가능하지만 신청 직전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 보호 신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겨울임에도 최근 들어 갑자기 길거리 노숙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혹시라도 쉘터에 들어가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추방될까 두려워 이들은 거리를 택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에 최근 길거리 홈리스가 급증했습니다. 신문은 뉴욕시의 보호시설인 쉘터로 들어갔다가 불체 신분이 드러나면 곧바로 추방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았던 브루클린 10번가와 62번 거리 교차로 인근에는 최근 노숙자들이 더 늘었습니다. 쉘터를 기피하는 노숙자들은 추방당하느니 길거리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난민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포함 합법적 이민자들도 미 입국에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주권 박탈 기준도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분을 속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라는 지시도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는 이민자 지위에 상관없이 쉘터 입주 노숙자에 관대한 지역인데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노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한 장의 티켓으로 전철과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어제 LIRR역이 설치된 퀸즈와 브루클린역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가을부터 버스, 전철과 LIRR의 승차권을 통합한 프리덤 티켓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트로카드는 버스와 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LIRR은 구간별로 다른 가격으로 책정되는 티켓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프리덤 티켓은 버스와 전철은 물론 LIRR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호 환승이 가능합니다. 프리덤 티켓의 시범 운영역은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터미널역, 이스트 뉴욕역 등 7개 역이며 LIRR의 뉴욕 시내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 티켓은 1회용, 일주일용, 30일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요금은 일반 메트로카드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트로카드와 LIRR 티켓을 별도 구매할 때보다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폐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더 나은 대체 법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오바마 케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서명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 직후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약속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젠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나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동시에 대체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도 3월 말까지는 오바마 케어 대체 입법 추진을 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대안 없이 폐지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예측 보고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로 민간 보험료가 갑절로 오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라마르 알렉산더 보건위원장은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일시에 잃을 수도 있는 오바마 케어 폐기에 앞서 일부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깊은 만큼 가려진 문제도 많은데요. 특히 가정 내 가족, 자녀, 부부 문제, 정신적 문제 등은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한인들의 가정 문제와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꽁꽁 감출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나만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